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깊이 있는 인사이트로 여러분들의 투자를 잘 이끌겠습니다. 저는 강관우입니다. 계속해서 예상 체결가 살펴보고 오겠습니다. 네, 오늘은 삼성전자 실적부터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삼성전자 실적이 발표가 됐는데요. 자, 지금 4조 원가량의 적자가 지금 발표가 된 상황입니다. 특히 반도체 쪽에서 1분기 4조 5,800억 원가량의 적자로 어닝 쇼크 나타났다라는 이야기 들려오고 있고요. 1분기 영업이익 같은 경우는 6,400억 원으로 전년 대비 95.47%가량 하락하는 흐름 함께 보여줬습니다. 이제는 삼성전자가 어떻게 감산을 구체적으로 그리고 시장이 원하는 만큼 발표를 하게 될지 좀 눈여겨보셔야 될 것 같다라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간밤 미증시도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3대 지수 중에서 나스닥 지수만 유일하게 상승불 켜면서 마무리를 했고요. 다우존스 지수와 S&P 500 지수는 각각 0.68%, S&P 500 지수는 0.38% 하락 흐름 보이면서 마무리를 했습니다. 자, 지금 오늘도 여러 가지 일정들이 자리하고 있는데 KG 모빌리티 상패 여부가 오늘 결정이 됩니다. 4만 개인 투자자들의 운명의 날이다라는 이야기도 함께 나오고 있는데 옛 쌍용차죠. KG 모빌리티 거래 재개 여부가 오늘 결정되니까 이 부분이 어떻게 나오는지 한번 체크해 보시면 좋겠고요. 간밤에는 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한미 정상이 만나서 워싱턴 선언을 발표했는데 SML 동맹도 함께 맺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따라서 원자력 관련주들 오늘 어떤 흐름 보여줄지도 한번 기대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예상 체결 지수 양시장에서 어떻게 형성하고 있는지 화면 통해서 만나보시죠. 네, 코스피와 코스닥 일단은 하락 흐름 보이면서 출발할 걸로 보이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슈들이 있는 와중에도 일단은 시장 불안한 출발 보이고 있는 건데요. 코스피 0.05%가량 하락 흐름 보이면서 2,483.67포인트로 오늘장 문 열 것으로 보입니다. 코스닥도 볼까요? 코스닥은 0.38% 하락 흐름 보이면서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하락 흐름 일단은 보이고 있습니다. 827.42포인트로 오늘장 출발할 걸로 보이고 있는 코스닥입니다. 자, 이렇게 코스피, 코스닥 양시장 어떻게 예상 체결 지수 만들고 있는지 먼저 살펴봤고요.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표정은 어떤지도 이어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시가총액 1위부터 5위 종목입니다. 삼성전자 구체적인 실적, 특히 부문별 실적이 지금 발표가 됐는데 일단은 보합 출발 보일 것으로 예상은 되고 있습니다. 64,100원 출발 예상이 되고 있는데 오늘은 삼성전자 사실 실적에 대한 부분은 이미 어느 정도 시장에 알고 있었던 만큼 구체적인 감산 그리고 재고를 어떻게 줄여나갈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한 계획이 더욱더 주가에 크게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어제 실적을 발표한 SK하이닉스 전일장에서도 2.2% 상승 흐름 보여줬는데 오늘도 1.14% 상승 흐름 이어갑니다. 88,400원 선에서 오늘장 출발할 걸로 보이고 있고요. 자, 지금 SK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실적은 물론 안 좋게 나왔습니다. 하지만 메모리 시장 지금이 바닥이다라는 이야기가 함께 나오고 있기 때문에 하반기에 개선세를 보여준다라고 한다면 SK하이닉스 미리 주가에 좀 상승 탄력 받아주고 있는 모습은 살펴볼 수가 있는 상황입니다. 삼성전자가 구체적으로 감산 계획을 더 말을 한다라고 한다면 오늘 SK하이닉스 그와 함께 주가에 좀 영향을 받을 수도 있겠죠. 지금 SK하이닉스 1분기 재고 자산은 17조 원가량 규모로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전분기 대비해서 10%가량 늘어났다 오히려라고 보시면 되겠고 지금 컨퍼런스 콜에서는 재고가 상반기 고점으로 점진적으로 축소될 것이다 라는 이야기 SK하이닉스는 내놓은 바가 있는데 삼성전자는 오늘 어떤 이야기 내놓을지도 함께 지켜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전일장에서 0.38% 하락 흐름 보여줬고요. 오늘장은 보합 출발하면서
78만 3천 원 선에서 출발할 걸로 보이고 있습니다. LG에너지솔루션과 LG화학 오늘 표정이 좀 엇갈리고 있습니다. LG에너지솔루션은 전일장에서 2.9%가량 상승 나왔는데 오늘 1.23% 추가적으로 상승을 보여주면서 57만 4천 원 선에서 오늘장 문 열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뭐 한미 MOU 체결에 대한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데 뭐 첨단 산업이라던가 에너지 파트너십 이런 이야기가 함께 나오고 있는 가운데 2차 전지 개발 협력하겠다라는 이야기 나왔고요. 자율주행 고도화하겠다, 로봇 기술도 함께 협력하겠다라고 한미 MOU 체결에 명시가 되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2차 전지 관련주들 함께 탄력을 받아줄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을 갖게 하는데요. 오늘 1%대 상승폭 나타내면서 출발 준비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자 그리고 올해 매출도 30%가량 성장 전망 함께 나오고 있습니다. 1분기 매출이 8조 7천억 원가량 규모였는데 영업이익은 6,332억 원이었어요. 매출은 분기 기준 최대였고 앞으로 북미의 생산 거점을 활용을 해서 IRA에 대응하겠다라는 구상도 구체적으로 밝히고 있는 LG에너지솔루션인 만큼 계속해서 좀 지켜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포스코 퓨처엠과 30조 원 규모의 양극 소재 중장기 공급 계약도 함께 맺었다라는 소식도 전해드리도록 하겠고요. LG화학 같은 경우는 지금 SK그룹의 화학 동박 소재 기업이죠. SKC가 동박 시장 점유율 1위를 차지하고 있는 가운데 롯데케미칼 그리고 LG화학까지도 동박 사업 진출한다라는 소식 들려오고 있습니다. 오늘 주가는 1.51% 조정 나오면서 71만 6천 원 선에서 출발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시가총액 1위부터 5위 종목 하나하나 짚어봤고요. 시가총액 6위부터 10위 종목은 어떤지 그 표정도 살펴보겠습니다. 자, 오늘 기아만 유일하게 빨간불 켜고 있고 현대차는 보합으로 오늘장 출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20만 원 위쪽에서 현대차 출발할 걸로 보이고 있네요. 삼성 SDI, 삼성전자 우선주, 포스코홀딩스 일제히 파란불 켜면서 출발할 걸로 보이고 있습니다. 삼성 SDI 같은 경우는 0.42% 전일장에서 하락 흐름 나왔는데 오늘 1.85% 추가적으로 조정 나옵니다. 70만 원 아래에서 69만 원대에서 오늘장 출발할 걸로 보이고 있고요. 삼성전자 우선주는 0.74% 조정 나오면서 53,400원 선에 오늘장 예상 체결 지수 만들고 있습니다. 포스코홀딩스는 0.94%, 전일장에서도 사실 조정이 꽤 크게 나왔어요. 2.11% 조정이 나오면서 기존의 9위에서 다시 10위권으로 밀려나고 있는 포스코홀딩스인데 오늘 0.94% 조정 나오면서 출발한다면 36만 8천 원에 오늘장 문 열 것으로 보입니다. 자, 현대차와 기아 나란히 좋은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 현대차는 앞서서 오늘 저희 증시 8에서도 많이 언급을 해드렸습니다. 거기다가 기아 보시면 기아도 1분기 영업이익에 신기록을 썼다라는 소식 들려오고 있기 때문에 어제장에 이어서도 오늘 0.7% 상승 흐름 보여주고 86,300원에 출발할 걸로 보이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코스닥도 빠르게 살펴보겠습니다. 코스닥 시가총액 1위부터 5위 종목입니다. 에코프로 BM, 셀트리온 헬스케어, LNF는 하락 흐름, 에코프로 유일하게 빨간불로 오늘장 출발할 걸로 보이고요. HLB는 보합 출발 예상되고 있습니다. 자, 지금 금감원에서 무늬만 2차 전지주, 무늬만 AI 관련주들 조사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2차 전지 관련주들 그리고 특히나 계속해서 방송에서 짚어드리고 있습니다만 소시에테제네럴 SG증권의 매물폭탄 사태와 관련해서 주가 특히 코스닥 중심으로 흔들리고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좀 코스닥 관련주들,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은 지켜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LNF는 지금 테슬라발 안 좋은 소식이 좀 들려오고 있기 때문에 테슬라와 관련해서 LNF 주가 영향 받을 수 있다는 점 기억하시면서 오늘장 투자 전략 짜보시면 좋겠고요. 코스닥 시가총액 6위부터 10위도 빠르게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6위부터 10위 종목들이 오히려 표정이 나쁘지 않습니다. 카카오게임즈와 펄어비스 나란히 상승불 켜면서 출발하고 있고요. JYP 엔터테인먼트는 오늘도 잘 주가 보여주고 있네요. 0.11% 상승 흐름 보여주면서 87,800원에 오늘장 출발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최근 엔터주들 흐름 상당히 좋은 가운데 JYP 엔터테인먼트 같은 경우는 어제장에서도 2.21% 상승 흐름 보여준 바가 있습니다. 글로벌 K-팝 흥행에 대한 기대감이 자리하고 있고 사실 JYP 엔터테인먼트뿐만이 아니라 SM이라던가 하이브라던가 엔터주들 최근 표정 굉장히 좋다라는 이야기도 함께 전해드리면서 오늘 브리핑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오늘장 역시 출발합니다. 앞서서 예상 체결지수 살펴봤을 때는 오늘장 파란불 켜면서 출발할까 조금은 걱정이 되기도 하는 상황인데 일단 어떻게 흘러가게 될지 계속해서 지켜보시죠. 자, 일단은 삼성전자 실적이 발표가 됐고 오늘 어떻게 움직이게 될지는 구체적으로 잠시 후에 프로그램 매매 동향 살펴보면서 짚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장 출발합니다. 코스피 0.02% 하락 흐름 보이면서 2,484포인트 선에서 출발하고요. 코스닥은 0.17% 상승하면서 831포인트 선에서 출발합니다. 코스피 오늘 좀 보합권 내에서 등락 거듭할 걸로 보이고 있네요. 일단은 상승 전환했다가 하락 흐름 보였다가 반복해서 보여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 원달러 환율 정말 계속해서 치솟고 있습니다. 1,336원대에서 움직이고 있는데 이제 우리 화폐 가치가 너무 떨어져도 너무 떨어졌다라는 이야기가 함께 나오고 있기 때문에 좀 우려스럽기는 합니다. 자, 이런 부분 체크해보면서 오늘 시장 전반적인 흐름 어떻게 나오고 있는지 코스피 상황 먼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코스피 보고 계십니다. 오늘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은 일단 표정 괜찮아 보입니다. 삼성전자 0.16%, 일단 실적 발표 후에도 주가는 강보합권에서 움직이고 있는 모습 살펴볼 수가 있고요. LG에너지솔루션 0.88% 상승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SK하이닉스도 어제에 이어서 오늘 0.46% 함께 상승 받아주고 있고요. 삼성 SDI, 삼성전자, 우선주 모두 빨간불 켜고 있는 가운데 LG이노텍이 오늘 2% 넘는 상승폭, 삼성전기도 1.22% 상승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LG화학도 오늘 1.38% 강한 흐름 보여주고 있다. 화학 쪽에서는 특히나 돋보이는 빨간불 켜주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자, 그리고 오늘 운수장비는 역시 좀 강하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실적이 워낙에 좀 좋게 나왔기 때문에 현대차 0.99%, 1% 가까운 상승폭 보여주고 있고요. 기아도 호실적 나타냄과 함께 1.98% 강한 흐름 이어가고 있는 오늘장입니다. 반면에 지금 금융업은 오늘도 좀 표정이 좋지 않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리고 어제는 그래도 전반적으로 시장 상황 안 좋은 가운데 의약품 쪽이 좀 강했는데 오늘은 또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은 또 전반적으로 약세의 흐름 보여주고 있는 의약품 관련주들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코스닥은 어떤 흐름 보여주고 있는지도 보겠습니다. 자, 일단 에코프로 먼저 보겠습니다. 에코프로는 0.5% 하락 흐름, 에코프로 BM은 1.03% 하락 흐름 보여주고 있고, LNF도 1%대까지 낙폭 확대하는 모습 보여지고 있습니다. 자, 전반적으로 오늘 2차 전지주들 코스닥에서는 약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 않을까라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고요. 오늘 소프트웨어도 강하고 음식료 쪽도 강한데 음식료 쪽 보겠습니다. 앞서서 저희 증시 8에서도 짚어본 바가 있는 만큼, 자, 오늘 카나리아 바이오 6.36% 상당히 상승 탄력 많이 받아주고 있는데, 자, 근데 또 전반적으로 살펴보면 일부 종목들은 상승, 반면에 또 크게 빠지고 있는 종목들도 있습니다. 한일사료, 팜스토리 같은 종목들은 많이 흔들리고 있는 모습들도 살펴볼 수가 있는데, 아무래도 전일장에서 사료, 음식료 관련주들 상승 탄력 크게 받아준 만큼 오늘은 또 한편으로 흔들리는 모습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전반적으로 코스피와 코스닥 상황 짚어봤는데, 프로그램 매매 동향을 자세히 짚어봐야 오늘장도 훌륭하게 대응을 이어나갈 수가 있겠죠. 자, 강관우 앵커와 함께 짚어보시기 바랍니다. 강 앵커님, 오늘 지금 시장 상황, 수급 동향 어떻게 흘러가고 있나요? 장 초반에 이제 좀 많이 변동이 심하네요. 오늘 플러스권 갔다가 다시 지금 마이너스권까지 쭉 밀리고 있는데, 실적 잘 나온 운수장비 빼놓고는 그다지 지금 좋은 업종이 없어 보입니다. 그게 좀 문제인 것 같고, 투자 주체별로 봐서도 외국인들이 코스닥의 장 초반에 플러스권까지도 갔습니다만 지금 마이너스 390억 팔고 있고, 코스피 쪽에서도 마이너스 110억. 그래서 전체적으로 벌써 장 초반에 외국인이 현물 시장에서 500억을 지금 팔고 있습니다. 선물 쪽도 200계약. 그래서 장 초반에 이렇게 500계약, 500억 정도 이렇게 파는 건 상당히 많이 파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조금 주의를 하셔야 좋을 것 같습니다. 개인들 계속 지금 받아내고 있는데 언제까지 받아낼 수 있을지요. 좀 걱정이 좀 되고, 신용이 상당히 높은 상태가 특히 코스닥에서 유지되고 있다. 그게 악화로 들어가는 순간 악화가 악화를 불러낼 수 있다. 이 점을 여러분들이 항상 좀 조심을 하면서 좀 접근하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보시고, 자, 프로그램 순매수 읽어보겠습니다. 삼성전자
오늘 프로그램 순 매도로 지금 108억 정도 팔고 있고요. 삼성전자 약보합으로 떨어졌습니다. SK 하이닉스도 51억 정도 순 매도를 하니까 마이너스 0.3%입니다. 자, 간밤에 미국의 마이크론은 5%의 반등을 보였고 마이크로소프트도 7% 올라갔습니다만 우리나라는 반응이 지금 반대로 나오고 있습니다. 프로그램 매도로 이렇게 나오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전체적으로 코스닥 쪽도 보시면 에코프로비엠 지금 장 초반에는 프로그램 매수가 105억 정도 이렇게 나옵니다만은 에코프로비엠 제대로 된 반등을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에코프로는 93억에 순 매도를 보이고 있죠. 0.67%. 제가 어제도 보니까 에코프로비엠하고 에코프로하고 외국인들은 지금 롱숏을 하는 것 같아요. 에코프로가 훨씬 많이 올랐지 않습니까? 에코프로비엠은 덜 올랐어요. 그러니까 너무너무 많이 오른 에코프로를 숏을 치고 좀 덜 오른 에코프로비엠을 롱을 하면서 롱숏 여기 100 사면 여기 100 팔고 해가지고 여기에서 가격에 떨어지더라도 에코프로가 더 떨어질 거라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러니까 그쪽으로 지금 전략을 수행하는 것 같다. 그렇게 저는 좀 이해를 해보고 싶고요. 자, 프로그램 순매수 상위로 좀 코스피부터 보겠습니다. 오늘은 기아차 132억 프로그램 순매수가 나오면서 플러스 2.7%. 아무래도 실적이 아주 서프라이즈가 나오니까 외국인이 지금 사 들어오는 것 같고요. 포스코 홀딩스 최근에 공매가 계속 많았죠. 프로그램 매도 형태로 나왔는데 오늘 다시 차익 실현을 좀 하는 거 아니냐. 37억에 프로그램 순 매수가 들어오면서 현재 보합을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현대차도 프로그램 매수 26억 정도 들어오면서 플러스 1.7%, 모비스까지 22억의 프로그램 순 매수 들어오면서 1.3%. 그래서 오늘은 자동차 쪽에 프로그램 매수가 집중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순매수 상위 코스닥 쪽은 아까 말씀드린 에코프로 BM 롱숏을 하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에코프로 BM에 127억의 순 매수가 들어오고 있다. LNF도 약하지만 25억 정도의 순 매수. 그렇지만 LNF는 마이너스권으로 내려가 있고 최근에 포스코 엠텍, 포스코 DX 상당히 강했었고 덩달아서 오르는 주식 피하라고 저희가 증시팔 증시구에서 누누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대표적인 게 포스코 DX 같은 건데 상당히 왔다 갔다 하고 있어요. 그렇지만은 제가 볼 때는 말이 안 되는 주가인 것 같다라고 언급을 해드린 바 있습니다. 프로그램 순 매도 쪽으로 와서요. 코스피 쪽 보면 오늘도 삼천리 이제 하한가는 좀 벗어나는 모양이네요. 마이너스 20%. 그렇지만 프로그램 순 매도로 180억. 속 SG 창구로 계속 나오고 있는데 이제 조금 그 가격 떨어지는 게 조금 제한이 되고 있는 이런 모습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삼성전자, 하이닉스 모두 프로그램 순매도 상위에 랭크되면서 마이너스 8, 마이너스 0.8, 마이너스 0.7 이렇게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장 초반 외국인들은 현물 시장에서 225억, 코스닥이 훨씬 많이 파네요. 515억 이렇게 팔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SG 창구로 지금 오늘도 서울가스 하한가, 대성홀딩스 하한가, 성광 하한가, 삼천리는 하한가가 풀렸죠. 전체적으로 마이너스권에서 여전히 벗어나지 않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어제 이제 쇼크가 났던 첨보 같은 경우 약하게 반등을 하고 있습니다. 조금 더 지켜보실 필요가 있다. 그리고 최근에 강세를 보였던 원전, 태양광, 방산, 우주항공 전체적으로 지금 마이너스권에 들어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장은 장 초반에 코스피 마이너스 0.23%, 코스닥은 마이너스 0.6% 이렇게 하락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오늘도 장 초반 수급은 다소 복잡합니다. 코스피는 일단 기아를 필두로 해서 자동차 쪽에 순매수, 프로그램 순매수 들어와 주고 있고요. 코스닥은 2차 전지와 포스코 일부 그룹주들 쪽에 순매수세 들어오고 있는데 이 수급은 자세히 좀 살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도 SG 사태 관련해서 하한가 나온 종목들은 표정 역시 좋지 않습니다. 관련해서 삼천리가 코스피에서 순매도, 프로그램 순매도 상위로 기록하고 있다라는 이야기도 함께 전해드렸고요. 자, 오늘 실적 발표한 삼성전자에도 프로그램 매도세에 몰리고 있다라는 이야기도 전해주셨습니다. 지금 뭐 코스피와 코스닥 역시 개인 매수세 들어오고 있고 코스닥에서는 기관 매수세도 소폭 들어오고는 있습니다만 시장 흐름은 코스피 0.27%, 코스닥은 0.76% 하락 흐름 이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이렇게 오늘 개장 시황 자세하게 들여다봤고요. 잠시 후에 실시간 특징주도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개장 시황 계속해서 살펴보고 실시간 특징주에 이어서 오늘 이 종목 따라갈지 말아야 될지 고민해보는 시간까지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함께해 주실 분 소개해 보도록 할게요. 스탁솔루션의 이슬희 전문가님 오늘도 함께합니다. 전문가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전문가님 오늘 시장 흐름이 또 좋지가 않네요. 이번 주는 좀 내내 어려운 흐름을 이어가고 있는 우리 시장인 것 같습니다. 지금 코스피가 0.3%대, 코스닥은 0.8%대 하락 흐름 보여주고 있는데 이슬희 전문가님께서는 오늘 시장 대응 우리 시청자님들이 어떻게 하시면 좋겠다고 보시나요? 네, 일단은 어제랑은 거의 좀 비슷한 양상인 것 같고요. 네. 결국에 계속해서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 것은 결국 우리 시장의 지금 가장 큰 문제점은 수급이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오늘 장초만 보더라도 여전히 외국인과 기관들의 매도세가 이어지고 있고 현재 코스닥 쪽에 기관들이 조금 들어오고 있지만 다시 한번 좀 매도세로 눌릴 가능성도 좀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어제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결국에 지금 미국 시장에서 은행권이 다시 한번 또 위기가 찾아오고 있는 만큼 이런 부분들이 영향을 좀 주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한 최근 미국과 중국 간의 이런 갈등 관계를 보게 되면 아무래도 좀 상황이 좋을 수가 없는 만큼 좀 경계심을 가지는 것도 좋다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빅테크 실적은 또 좋게 나왔죠. 네, 마이크로소프트 그리고 알파벳 굉장히 좀 좋게 나왔기 때문에 하지만 이런 부분들이 이제 시장에 그렇게 크게 반영은 안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전체적으로 좀 눌리는 분위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어쩔 수 없이 지금 우리나라 대형주들을 보게 되더라도 뭐 SK하이닉스, 삼성전자 대형주들의 좀 실적 발표가 이어지고 있는데 아무래도 시장 예상치보다 많이 하회하고 있는 만큼 이런 부분들도 지금 반영이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느 시장이든지 간에 결국에 주목할 만한 섹터는 또 있겠죠. 제가 오늘 조금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결국에 지금 시장은 단기 이슈가 강한 종목군들 위주로 대응을 하시거나 이렇게 좋지 않은 시장 속에서도 결국에 성장하는 종목들은 있기 때문에 그런 종목군들 잘 추려내셔서 좀 주의 깊게 보시는 게 좋겠다라는 말씀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대표적으로 이제 오늘은 조금 매물이 나오고 있는데 어제 같은 경우에 이제 또 상한가 그리고 이제 급등이 나왔던 섹터를 보자면은 이제 곡물 쪽을 볼 수가 있겠죠. 네, 대표적으로 이제 한일사료 그리고 이제 고려산업 정도 좀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최근에 또 이제 러시아에 이제 곡물 수출 재개에 대한 문제가 또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우크라이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세계 최대 곡창지대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 곡물 공급이 중단이 되게 되면은 결국에 다시 한번 전 세계적으로 이 곡물 위기가 또 올 수밖에 없다라고 좀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기간에 곡물값이 또 폭등을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이슈 있는 종목군들을 조금 단기적으로 지켜보시면 좋겠다라는 말씀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또한 최근에 이제 실적이 대박 실적이 나는 섹터가 있습니다. 바로 자동차 쪽이죠. 네, 뭐 현대차, 기아 정도 아직까지도 상승 여력이 좀 충분하다라고 조금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성장주들 위주로 좀 주목을 해보시면 좋겠다라는 말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미국 시장에서 은행주들이 다시 좀 흔들리고 있는 모습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미중 갈등도 고조되는 분위기인데 이런 부분들이 시장 불안을 키우면서 미국 빅테크 기업들이 괜찮은 실적을 보여줬음에도 불구하고 상승할 수 있는 힘을 많이 얻지 못하고요. 또 시장이 압력을 계속해서 받고 있는 모습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우리 시장에서는 어제도 시장에서 돋보였던 테마가 바로 사료 곡물주였는데 다시금 흐름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시점에 좀 보실 필요가 있겠고 이슈 있는 종목들 위주로 살펴볼 만한 시장의 흐름이다라는 이야기도 전해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저희 코스피와 코스닥에서 포착되고 있는 특징주들도 좀 짚어봐야 될 텐데 자, 먼저 코스피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네, 코스피에서 포착된 개장 특징주 탑5 종목입니다. 기아 보고 계시고요. 한화솔루션, 포스코홀딩스, LG이노텍, LG에너지솔루션 이렇게 5종목입니다. 코스닥도 볼까요? 코스닥 개장 특징주 탑5입니다. 에코프로비엠, 포스코엠텍, 포스코DX, LNF, RF세미까지 5종목 살펴보셨는데 익숙한 종목들이 상당히 많이 보이고 있는 코스피, 코스닥 개장 특징주입니다. 네, 코스피 개장 특징주 먼저 보죠. 기아, 한화솔루션, 포스코홀딩스, LG이노텍, LG에너지솔루션 이렇게 5종목이었습니다. 이 중에서 이슬이 전문가님 어떤 종목 보면 좋을까요? 네, 기아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워낙에 지금 실적이 너무 좋게 나오고 있기 때문에 사실 지금 시장에서 가장 좋은 테마는 아마 실적이 아닌가 싶습니다. 워낙에 대부분의 기업들이 실적이 예상치를 좀 하회를 하고 있고 그중에서도 이제 어닝 서프라이즈를 또 기록하는 또 기업들도 있기 때문에 그런 종목들 위주로 좀 수급이 몰릴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최근에 이제 현대, 기아 둘 다 이제 상황이 굉장히 좀 좋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당연히 실적이 지금 좋기 때문에 성장주로 좀 분류가 될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최근에 이제 기관이라든지 외국인들의 수급도 계속해서 좀 유입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나 이제 오늘 같은 시장에서 시장이 좋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수급이 유입이 되고 있다라는 것은 그만큼 시장에서 굉장히 좀 주목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현대, 기아차 묶어서 보셔도 되겠죠. 제가 좀 이따 또 말씀드릴 거지만은 특히 이제 기아 같은 경우에는 현재 북미 시장 중심으로 해서 수출에 대한 부분들이 계속해서 좀 늘어나고 있다라는 점들이 지금 현재 2분기, 3분기까지 계속해서 실적에 좀 반영이 될 것으로 보이고 있고요. 또 이제 자동차주들 같은 경우에는 대표적인 이제 수출 주도형 기업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 현재 원달러 강세인 점 이런 부분들에 대한 수혜도 받을 수 있다라는 점에서 지금 시장에서 굉장히 좀 주도주로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기대되는 실적 대비 여전히 저는 저평가되어 있다라고 좀 보여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비단 올해뿐만이 아니라 24년, 25년까지 꾸준한 외형 성장 좀 이룰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결국에 지금 시장은 실적이 다다 이렇게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가에서 저는 충분히 좀 접근 가능하시다라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고요. 변동성은 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항상 분할 매수 관점으로 접근을 하셔야겠죠. 8만 원대까지 이제 매수 구간 좀 드리도록 하겠고요. 목표가는 이제 전고점 부근인 10만 원까지 제시를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앞서서 시황 짚어주시면서 이슬이 전문가님이 오늘 시장은 어떤 시장 전반적인 흐름보다도 이슈 붙어있는 종목들 살펴보면 좋겠다라는 이야기 해주셨는데 기아야말로 이 호실적이라는 가장 큰 이슈가 붙어있다라는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지금 환율 너무나 높게 움직이고 있지만 수출 기업들에게는 좋을 수밖에 없는 흐름 보여지고 있고 또 이슬이 전문가님께서는 종목을 언급을 해주실 때마다 굉장히 강조하는 부분이 분할 매수입니다. 기아 같은 경우는 오늘도 상승이 나오고 있습니다만 분할 매수 관점으로 접근을 해본다면 계속해서 좋은 흐름 보여줄 수 있지 않을까라는 관점으로 오늘 코스피 개장 특징주 중에서는 기아 봐주셨습니다. 자, 그러면 코스닥도 봐야 될 텐데 코스닥은 에코프로비엠, 포스코엠텍, 포스코DX, LNF, RF세미까지 이렇게 5종목이었습니다. 자, 이 중에서는 사실 저희에게 익숙한 종목들도 많기 때문에 어떤 종목 봐야 될지 오히려 더 헷갈리는데 자, 이슬 전문가님 어떤 종목 보시나요? 네, 에코프로비엠. 여전히 좀 궁금하신 분들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에코프로비엠 일단 성장성은 너무나도 좋은 기업이죠. 저 역시도 과거에 15만 원대부터 말씀드렸던 종목인데 중요한 거는 조금 수급이 아쉽습니다. 항상 현재 개인들 위주로 매수세가 좀 들어오고 있고 결국에 기관과 외국인들은 계속해서 좀 매도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게 개인들이 지금 어디까지 받아줄 수 있을지가 굉장히 좀 관건이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좀 실적 대비는 약간 좀 고평
저평가되어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고요. 지금 가격대보다는 조금 더 하락을 한다면 이제 신규 매수 관점으로 접근 가능하겠지만 지금은 우선 좀 관망 관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1만 5,500원대 이제 최고점을 갱신을 하고 현재 좀 차익 실현 매물들이 나오고 있죠. 아무래도 20만 원 이하대까지 한 번 더 출렁일 수 있기 때문에 굳이 급하게 지금 접근을 하시기보다는 어느 정도 좀 적정가까지 내려왔을 때 접근 가능하시다라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장기적인 이런 실적에 대한 기대감들이 어느 정도는 주가상에 좀 선반영이 되어 있기 때문에 20만 원 이하대까지 내려오는지 좀 관망을 하시면서 지금보다는 조금 기다렸다가 매수를 하시는 관점에서 좀 추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코스닥에서는 에코프로비엠 말씀을 해주셨는데 지금 사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궁금해하고 계신 시청자님들이 많이 계실 것 같아서 이슬이 전문가님께서 이야기를 해주신 것 같아요. 자, 지금 아쉬운 것은 역시 수급일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수급 주체가 다양하게 들어오고 있는 것이 아니라 개인 투자자 위주의 수급이고 또 이슬이 전문가님께서는 에코프로비엠은 15만 원대부터 꾸준히 언급을 해주셨던 종목입니다만 현재 24만 3,500원 선에서 움직이고 있네요. 20만 원 아래쪽으로 내려올 때까지는 좀 계속해서 지켜보시는 것이 좋겠다라는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코스피와 코스닥에 포착된 개장 특징주들 한 종목씩 살펴봤고요. 자, 그렇다면 지금 이 종목 따라가도 될지 말지 고민해보는 따라가 마로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 어떤 종목일지 화면 통해서 만나보시죠. 네, 오늘 따라가 마로 첫 번째 종목은 골프존입니다. 자, 골프존 과연 따라가도 될지 말아야 될지 이슬이 전문가님 어떻게 보시나요? 네, 이 종목도 상당히 좀 저평가되어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뭐 시장의 주도주 개념은 아니지만 천천히 좀 모아 가시면 좋겠다라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고요. 뭐 골프존은 사실 기업명에서 알 수 있다시피 이제 스크린 골프를 이제 운영을 하는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네. 점유율이 이제 국내에서 1위입니다. 그만큼 이 골프 사업에 있어서는 가장 선두주자라고 좀 보시면 되겠고요. 최근에 이제 골프에 대한 인식이 좀 변하고 있죠. 네, 과거에는 좀 기성세대 그리고 좀 여유가 있어야 좀 즐길 수 있는 스포츠다라는 인식들이 강했었는데 최근에 이제 코로나19 팬데믹 이후부터 MZ세대라고 하죠. 젊은 세대들의 유입이 계속해서 좀 증가를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 하나의 좀 문화로 자리를 잡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해외로 골프를 치러 가지 못했던 이런 인구들이 좀 유입이 되게 되면서 21년 기준으로 봤을 때는 이용객 수가 무려 5천만 명이 지금 넘었다라고 합니다. 그만큼 굉장히 좀 인기가 많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골프존의 실적으로 연결이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더 놀라운 사실은 사실 스크린 골프 지금 이용객 수가 골프장 이용객 수를 훨씬 더 넘었다라는 건데요. 그만큼 이런 부분들이 중장기에 걸쳐서 실적에 좀 반영이 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뭐 이뿐만이 아니라 현재 골프를 시작하는 사람들은 계속해서 지금 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이에 따라서 이 골프 관련 시장에서 또 이제 창업 열풍이 많이 불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이제 가맹 매출로 또 잡힐 것으로 보이고 있기 때문에 모든 상황이 지금 좋아지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현재 해외 매출도 계속해서 좀 성장을 하고 있다라는 건데요. 뭐 동남아, 중국 그리고 최근에는 이제 미국 시장까지 진출을 하게 되면서 전 세계 한 900개 정도의 점포를 지금 운영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미국 시장에서의 성장이 굉장히 좀 가파르게 이루어지고 있는데 미국은 굉장히 좀 컨셉을 특이하게 좀 잡은 것 같습니다. 뭐 맥주를 마시면서 스크린 골프를 친다라는 컨셉으로 지금 잡고 있는 상황인데 굉장히 지금 인기가 많다라고 하고 있고요. 이에 따라서 지금 해외 시장의 어떠한 매출액도 고공성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실적은 사실 굉장히 좀 저평가되어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가에서도 저는 좀 충분히 접근 가능하시다라는 말씀 좀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앞으로 그리고 MZ세대의 어떠한 유입도 계속해서 좀 이루어질 것으로 보이고 있기 때문에 매출액은 계속해서 좀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2023년 실적 기준으로 봤을 때 PER이 현재 10배도 안 되는 굉장히 좀 저평가되어 있죠. 6배 정도밖에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바닥권에서 수급만 조금 들어와 준다면 올라가는 것은 좀 시간 문제가 아닐까라는 좀 개인적인 생각이고요. 현재가 충분히 접근 가능하시다라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고요. 목표가는 중장기적 관점에서 14만 원까지 제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첫 번째 따라가보는 종목은 골프존이었는데 이슬이 전문가님도 골프 좋아하시나요? 저는 좋아하는데 잘 치지는 못해서 최근에 좀 스크린 골프로 배워볼까 생각 중에 있습니다. 네. 자, 지금 스크린 골프 제 주변에도 치는 분들 굉장히 많고 아무래도 뭐 라운딩 나가는 것은 쉽지 않기 때문에 계속해서 라운딩을 한 번 나갔을 때 좋은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런 골프존, 스크린 골프 많이들 치시는 것 같습니다. 자, 골프존은 따라간다라는 관점 제시를 해주셨고 국내 스크린 골프 점유율 1위입니다. 근데 그에 비해서 주가는 많이 저평가되어 있는 상태다라는 이야기 전해주셨고 골프의 저변이 정말 주변에서만 봐도 많이 넓어진 게 느껴질 겁니다. 골프존은 국내뿐만이 아니라 해외 매출도 좋게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현재가에도 충분히 접근 가능하고 목표가는 한 14만 원 정도 보시면 되겠다라고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두 번째 따라가마로 종목은 어떤 종목일지 계속해서 화면 통해서 만나보시죠. 네, 이번 따라가마러 종목은 바로 현대차입니다. 오늘 정말 자주 등장하고 있네요. 자, 그만큼 현대차에 대해서 좋게 보고 있는 관점들이 상당히 많다라는 의미로도 해석이 되는 것 같은데, 자, 이슬이 전문가님, 현대차는 따라갑니까? 말아야 됩니까? 네, 기아도 좋게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같은 맥락에서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현대차 역시도 따라가시면 좀 좋겠다라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고요. 최근 1분기 실적이 굉장히 좋게 나왔죠. 그래서 영업이익이 무려 3조 6천억에 육박할 것으로 지금 보이고 있는 상황인데 기아 또한 2조 원대가 넘어가는 만큼 두 개 합치면 6조 원이 넘어갈 것으로 보이고 있고요. 이는 지금 현재 일본 시장에 굉장히 대표적인 기업이 있죠. 도요타보다도 훨씬 더 상회하는 수준으로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적이 역대 최대이기 때문에 이 자체만으로도 테마이자 어떠한 성장 모멘텀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현대차가 잘 팔리는 이유는 당연히 뭐 인기가 많기 때문이겠죠. 이건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현재 북미 시장에서도 굉장히 인기가 많다라고 합니다. 특히 이제 국내 같은 경우에는 SUV를 중심으로 해서 그리고 뭐 제네시스 등 이런 국산차 라인업이 특히 이제 고가의 중심의 차량이 굉장히 좀 잘 팔린다라고 하는데요. 지금 현재 전년 동기 대비 25% 가량 증가를 하게 되면서 한 19만 대 정도 가량 좀 판매가 된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물론 국내뿐만이 아니라 해외 시장에 대한 부분들도 굉장히 중요하겠죠. 앞서서도 말씀드렸지만 결국에 이 자동차는 수출 주도형 기업이기 때문에 현재 원달러 강세에 대한 수혜를 굉장히 좀 크게 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 1분기, 2분기, 3분기에 걸쳐서 실적에 좀 반영이 될 것으로 좀 보이고 있고요. 지금 시장에서 뚜렷한 섹터가 없기 때문에 사실 이렇게 지금 자동차주만 보셔도 좀 좋겠다라는 말씀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기아랑 또 묶어서 같이 보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또 추가적으로 한 가지 우려 사항도 있죠. 바로 IRA, 인플레이션 감축 법안에 대한 대응 전략 우려도 좀 나오고 있지만 좀 과도한 우려라고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걸 감안하더라도 사실 기대되는 실적 대비는 굉장히 좀 저평가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현재 2026년 이전까지는 리스 차량을 확대를 하게 되면서 보조금 지원을 계속해서 좀 받을 것으로 보이고 있고요. 이에 따라서 현재 리스 비중이 5%에서 35%까지 또 늘어나면서 대응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전 생산 차종이 이제 감축 법안의 혜택을 받는 거는 오는 한 2026년 정도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때 가서 만약에 축소가 되고 있다라고 하더라도 현재 북미 시장에서 아이오닉 6라든지 아이오닉 5 이런 전기차 판매량이 계속해서 좀 확대가 되고 있다라는 점도 긍정적으로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만 봐도 사실 수익성 방어가 굉장히 좀 충분하다라고 좀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너무 과도한 걱정은 안 하셔도 되겠다라고 좀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년 실적 역시도 역대 최대 실적이 또 기대가 되고 있는 만큼 이 종목 역시도 기대되는 실적 대비 지금 주가도 굉장히 좀 저렴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가에서도 충분히 접근 가능하겠지만 워낙에 지금 시장의 변동성이 굉장히 강하죠. 섹터별로 이렇게 수급이 좀 옮겨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시장의 영향에 따라서 단기적으로 또 변동성은 좀 나올 수 있습니다. 모든 종목은 항상 분할로 접근을 하시는 게 좋겠다라는 말씀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현재 20만 1,000원대 형성이 되고 있는데 18만 원대까지 다시 한번 출렁일 수 있다라는 점 말씀드려보도록 하겠고요. 이번 연도 실적과 그리고 내년 실적을 합치게 되었을 때 적정 주가는 최소 25만 원이다라고 좀 보여지고 있고요. 25만 원대를 만약에 돌파를 하게 된다면 그때 다시 한번 특징주로 리뷰 한번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대차 역시 따라간다라는 의견 주셨습니다. 오늘 코스피 특징주 중에서 기아 좋게 보고 있다라고 말씀해 주신 맥락과 같이 현대차도 역시 좋게 보고 있다는 이야기 해주신 거고요. 그리고 오늘 또 한 번 더 강조를 해주셨습니다. 모든 종목은 분할 매수로 접근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도 함께 전해주셨으니까 현대차, 기아, 오늘 언급한 골프존까지 여러 가지 종목들 이야기가 나왔습니다만 계속해서 이슬이 전문가님께서 이야기해 주시는 투자 원칙도 기억해 보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지금까지 스탁솔루션의 이슬이 전문가님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전문가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개장하고 30분 지났습니다. 매일 아침 9시 반에 저희가 센티멘탈 대 펀더멘탈 하는데 오늘도 잘 지켜봐 주시고요. 오늘 두 종목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센티멘탈로 SM 그리고 펀더멘탈로 현대 일렉트릭 이렇게 두 종목을 말씀을 드릴게요. 먼저 SM부터 좀 보겠습니다. SM 최근에 주가가 좀 많이 달아올랐다가 경유권 분쟁 때문에 그게 일단락되면서 다시 주가가 내려왔잖아요. 근데 다시 올라갈 것 같은지 리포트들이 지금 막 나오고 있거든요. 한번 좀 같이 좀 살펴보시죠. NH증권에서 4월 24일 날 나왔습니다. 그래서 다시 펀더멘털 기초 체력을 좀 볼 시간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런 것 치고는 좀 이상합니다. 좀 목표 주가를 지금 13만 원으로 올렸습니다. 왜 올렸나 이렇게 봤더니 다 펀더멘탈에 관련되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라이크 기획의 계약 종료가 이제 돼가지고 이제 수익성이 좋아질 거다라는 거예요. 계속 여기에 있던 이제 어떻게든지 비용으로 나가고 있지 않아서 나가고 있다는 게 이제 안 나가니까 수익성이 좋아질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고 여기서는 이제 멀티 제작 센터 도입이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아무래도 SM 3.0 버전이 지금 시작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로 뭐 멀티 레이블도 할 거고 IP도 여러 가지로 수익화를 할 거고 글로벌 시장 나가면서 여러 가지로 좀 다각화를 하겠다 이런 얘기가 있는 거고 아까 말씀드린 그 돈 빠져나가는 비용 빠져나가는 이런 항목도 있는 거고 세 번째는 기존 아티스트들이 2분기에 이제 컴백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 시점에 맞춰가지고 애널리스트들이 지금 주식을 다시 보는 것 같고 최근에 이제 카카오하고 좀 시너지를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카카오하고 이제 협업을 하면서 결국은 매출 분야가 웹툰이나 웹소설 여기까지도 갈 수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이제 하는 애널리스트가 이제 나오고 있는 거고요. 그다음 메리츠 증권에 이렇게 보면은 여기는 제목이 마침내 안개가 거치고입니다. 그러니까 경영권 관련되는 불확실성이나 관련돼서 여러 가지 이슈들이 이제 좀 다 수면 아래로 내려가고 있고 1분기에 일회성 비용도 괜찮다. 그러니까 앞으로 좀 좋게 보고 싶은 거고 여기도 적정 주가를 13만 5천 원으로 약간 올렸습니다. 8% 올렸네요. 그래서 아까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계속 목표 주가를 좋게 보려고 하는 이 생각들이 좀 묻어나오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주가가 한창 불이 붙었을 때는 16만 원 초반까지도 갔었죠. 그러다가 쭉 밀렸었는데 다시 공개 매수가 끝나면서부터 지금부터는 다시 펀더멘탈을 좀 보는 그런 국면으로 이렇게 들어가고 있다. 아직 이쪽에서 외국인이나 기관에서 크게 움직임은 없는데 지금은 여러 가지 그 모멘텀이 애널리스트들의 리포트에서 시작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주가는 전열을 재정비 중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밸류에이션을 보면 이 회사는 기본적으로 상당히 높은 밸류에이션에서 역사적으로 밴드를 형성을 했댔습니다. 근데 지금도 역사적 밴드의 상단에 있습니다. 그래서 분위기가 뭐 리포트가 많이 나오면은 그거의 이제 모멘텀 때문에 조금 좋아질 수 있죠. 그래서 조금 보셔야 되는 거고 분위기 좋을 때는
올라갈 수 있는데 오늘같이 장이 전체적으로 안 좋으니까 크게 반응을 안 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목표 주가 계리율. 목표 주가가 지금같이 계속 이렇게 올라가니까 13만 원 이제 넘었네요. 이렇게 목표 주가가 올라가다 보니까 괴리율 다시 줄어들었다가 커지고 있는 이 SM입니다. 그래서 목표 주가 괴리율은 21%, 시장의 목표 주가 괴리율하고 별 차이가 없는 지금 이런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센티멘탈 주식으로 SM부터 이제 먼저 말씀을 드렸고요. 그다음에 이제 펀더멘탈 주식입니다. 펀더멘탈 주식은 기초 체력이 좋은 주식을 제가 항상 가져오잖아요. 근데 오늘은 현대 일렉트릭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근에 현대 일렉트릭 주가가 좋았거든요. 일렉트릭들은 이름 들은 데가 또 LS 일렉트릭이라고 저희가 소개를 많이 해드렸었고 현대 일렉트릭이 주가가 먼저 이렇게 선도를 하면서 올라갔다가 최근에 조금 차익 실현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 이익 발표가 나고 아주 좋게 나왔는데 애널리스트들은 리포트를 써가지고 이익을 더 좋게 보려고 하고 있고 수주도 더 좋게 볼 거다. 중장기로도 더 좋아질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반면 시장에서 시장 리스크가 조금 있으니까 일단 올라간 거 차익 실현을 좀 해볼까? 이런 생각으로 파는 분들이 많아지는 거죠. 그래서 조금 밀려 내려가고 있고 오늘도 조금 밀려 내려와 있습니다만 이런 주식을 이제 펀더멘탈에서 보셔야 되는 거죠. 왜? 기업이 기본적으로 좋아지는 그 사이클에 들어가 있고 당장에 뭐 나빠질 분위기가 없거든요. 그러나 주가가 많이 올라갔다는 이유로 좀 내려오고 그리고 그다음에 계속적으로 목표 주가가 올라갈 수도 있는데 지금 주가는 내려보니까 어떻습니까? 목표 주가 대비 괴리율이 더 커지고 하는 그런 국면이니까 노트를 해 놓으셨다가 충분히 내려왔다 그러면 다시 집으실 타이밍이 이제 곧 올 겁니다. 자, 리포트들 하나씩 좀 볼게요. 삼성증권에서 4월 25일 날 이렇게 이제 실적이 나오니까 리포트를 쓴 거죠. 좋아지는 회사의 정석 이렇게 해서 냈는데 여기 보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수주 목표를 상향을 했다. 이걸 긍정적으로 보는 거예요. 수주 목표라는 게 지금 분위기가 좋고 수주가 막 쌓이고 있으니까 목표를 상향했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것도 보이면은 밑에 더 좋은 거 있습니다. 수주 단가도 올라가고 있다. 수주 단가가 올라가는 거니까 똑같은 일을 하는데 마진이 아주 좋아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마진도 올라가고 있고 수주도 몰리고 있으니까 수주 목표도 올라가는 회사가 바로 현대 일렉트릭이다. 이렇게 해서 이 삼성증권은 이익 전망도 올리고 목표 주가도 상향을 해드렸습니다. 그다음에 IBK 투자증권입니다. 여기도 4월 25일 날 실적이 나오니까 실적을 이제 반영을 하면서 리포트를 쓴 거죠. 근데 여기는 조금 제목 앵글이 공급자 우위 시장이다. 공급자 우위. 이게 보면은 바게닝 파워라는 게 교섭력이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는데요. 시장이 안 좋으면은 사는 사람 바이어의 시장입니다. 매수자의 시장이잖아요. 근데 시장이 화랑이고 좋고 캐파가 부족하고 그러면 어떻습니까? 공급자, 파는 사람이 부르는 대로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격이 올라가는 겁니다. 공급 단가가 왜 올라가겠습니까? 부르는데도 저쪽에 사는 사람이 받아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진이 올라가는 거예요. 어느 쪽에서 그러니까 지금 미국 쪽에서 그래서 미국 쪽에서 보면은 여러 변압기 같은 것도 많이 파는데 최근에 또 아메리칸 일렉트릭 파워라고 우리나라 지금 한전입니다. 한전. 제 그 조카도 여기 회사를 다니고 있는데 여기에서 우리나라 이 현대 일렉트릭에 무려 1,000억짜리 규모의 수주를 줬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좋잖아요. 그리고 계속적으로 신재생 쪽에서 나올 것 같다. 이런 얘기가 있는 거고. 또 두 번째는 중동 쪽에서 네옴시티발 관련해가지고 여러 가지 프로젝트 있으니까 거기 뭐 전기 다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쪽에서도 수주가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다. 그래서 큰 시장 두 군데, 북미, 중동 이쪽에서 지금 수주가 계속적으로 이어지고 있다. 이렇게 해가지고 공급자 우위 시장이다. IBK는 이렇게 봤고요. 차트를 보시면 최근에 주가가 아주 강했습니다. 그래서 주가 강세가 있었는데 차익을 실현하고 조금 숨고르기를 하는 겁니다. 오늘도 숨고르기 국면이라고 보시면 되고 어느 정도 조금 더 밀려 내려오면은 아주 다시 진입하기에 좋은 타이밍이 올 것 같다라는 생각으로 제가 이제 펀더멘탈 주식을 가져오게 됐고요. 하지만 밸류에이션은 역사적 밴드 상단에 좀 와 있습니다. 그러나 아까도 모두에 말씀드렸듯이 중장기적으로 이 회사는 커나가는 지금 성장 모멘텀이고 당장에는 단가가 올라가는 거고
25년 정도 되면 캐파가 증설된 효과를 그때부터 또 볼 거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성장세는 이어질 수 있다. 이렇게 이제 보면서 이제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목표 주가 좀 터치를 해드리면 목표 주가 작년 중반부터 계속적으로 올라갔습니다. 작년 중반부터 목표 주가가 거의 2배가 올랐네요. 지금은 6만 원을 넘어가지고 이렇게 올라가고 있고 상향 분위기가 지속되고 있기 때문에 역사적 밸류 밴드보다는 위에 있습니다만 계속적으로 분위기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펀더멘탈 주식으로 현대일렉트릭까지 말씀드렸습니다. 네, 오늘 센티멘탈 종목은 SM, 펀더멘탈 종목은 현대일렉트릭이었습니다. 현재 코스피 흐름은 0.47% 하락 흐름 이어가고 있고요. 2,473포인트 선에서 그리고 코스닥은 0.25% 하락 흐름 보이면서 828포인트 선에서 움직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이렇게 오늘 우리 시장 일단은 계속해서 하락 흐름 이어가고 있습니다만 계속해서 서울경제TV와 함께해 주시면서 투자 전략 꼼꼼하게 이어가셨으면 좋겠고요.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는 않는다는 점 말씀드리면서 저희는 여기서 물러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